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브롬톤 구매 가이드, 각 라인별 비교 및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담지 못했던 브롬톤 각 라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주 길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브롬톤 관련 잡담이나 타 기종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좀 중간중간에 약간 헛소리도 섞고 잡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원래 그렇게 하면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픽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길게 주절주절 정제되지 않은 브롬톤에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 같은 걸 좀 얘기하면서 이 브롬톤 각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저번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가 브롬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들어보고 싶다, 혹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하죠. 뭐 스펙에 관한 거 빼고는 다 주관적인 의견이죠. 뭐 6단이 좋냐 2단이 좋냐, 뭐 티타늄이 좋냐, 스틸이 좋냐, 뭐 이런 건 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도 좀 담고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도 조금 장황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거 영상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아마 자막도 안 달 거예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좀 천천히, 이 14분짜리 영상 만들 때에는 제가 되게 템포도 빠르게 하고 되게 컷을 세세하게 하면서 중간중간 쓸데없는 소리 한 건 다 이제 컷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천천히 짚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별 대단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말씀드릴게, 너 왜 브롬톤 영문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BB5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뭔가 상세 스펙이 안 나와 있어요.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대략적인 건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시면 요런 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거밖에 없어요. 저는 뭘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바이크에서 C라인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죠. 들어가면 이 브롬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펙이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보기 쉬운 이런 스펙이 쫙 있어서 이런 걸 참고하면서 보고 싶은데 이런 게 없어요, BB5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페이지를 보고 한 겁니다. 괜히 뭐 영문 페이지를 괜히 본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확실하잖아요. 브롬톤 공식 홈페이지니까 가장 확실하겠다라고 싶어서 이런 걸 본 거고,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본 겁니다. 별로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A라인부터 한번 볼까요? 얘기를 해볼까요? A라인은 되게 심플하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야. 그래서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950파운드잖아요. 이게 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A라인은 솔직히 너무 구형입니다. 너무 구형이에요. 하나하나 제가 뭐 간략하게 봤지만 조금 너무하다 싶은 구성이긴 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좀 한 100만원 초반대? 이 정도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영국 사람이 아니라서 영국 기준으로는 영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영국 남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영국에서의 950파운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섣부르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이 구성에 이 가격은 좀 비싸다, 이러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유사 브롬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80만원이다. 바이크스 같은 건 거의 P라인에 근접하는 스펙이잖아요. P형 드레일러 달려있고, 거기다가 걔는 거의 7단 아니었나? 바이크스가? 한번 볼까요? 예, 외장 7단이죠. 스펙 보기 좋게 바뀌었네. 원래 이런 페이지 없었던 것 같은데 페이지 갱신을 하셨나 보다. 되게 보기 쉽게 되어 있죠. 7단인데 얘는 물론 유사 브롬톤이랑 비교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건 알고 있는데, 진짜 뭐 브롬톤 스티커 정품 브롬톤이다 이거밖에 진짜 가치가 없긴 해요. 이거는 물론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겠지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구성이긴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내가 몇 년 전에 탔던 M3L 그거보다도 못하죠. 얘는 머드가드도 없으니까. 페달도 접이식 페달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스펙에서 저를 좀 열받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안장 A라인 안장이다. 그거랑 여기 브레이크 브롬톤 A라인 캘리퍼, 이거 뭡니까? 브롬톤 A라인 캘리퍼가 헷갈리잖아. A라인 캘리퍼가 뭐야? 싱글 피벗이라고 써놓지 치사하게. 헷갈리잖아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C라인 스펙을 보면은 이렇게 써있잖아요. 브롬톤 듀얼 피벗 캘리퍼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좀 해주지. 뭐야 A라인 캘리퍼가 뭐냐고.
좀 너무한다. 진짜 궁금한 게 이 A라인을 계속 팔 생각인 건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재고가 남아서 계속 파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계속 저가형 라인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 꼭 그거 같잖아요. 아이폰 SE 같잖아. 아이폰 SE. 진짜 구형 옛날 폼팩터 가지고 쓰는 아이폰 SE가 생각나요. 얘를 보면. 그리고 놀랍게도 그립 보셨습니까? 푸시온 러버 그립이래. 푸시온 러버 그립. 야, 락 그립이라도 넣어주지. 이거 넣다 뺐다 할 때가 엄청 힘든데, 그쵸? C라인만 해도 이거 락 그립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락 그립. 이거 보세요. C라인만 해도 락온 그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꼈다 뺐다 하기 쉽다고요. 락온 그립은. 근데 여기다가 그냥 푸시온 그립. 야, 그리고 여기다가 프론트 캐리어 블록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다가 이걸 왜 붙여놨어? 열받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흰 색상이 예쁘긴 해요. 그쵸? 얘가 C라인에도 흰색이 있어요. 파피루스 화이트라고 있는데 요거죠. 요 파피루스 화이트인데 좀 느낌이 다르죠. 파피루스 화이트랑 딱 프레임 색깔을 보면은 얘가 좀 더 순백의 흰색이죠. A라인의 화이트가. C라인의 화이트, 이 파피루스 화이트는 살짝 그레이 색깔이 낀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옅은 연그린이 아니지. 아주 옅은 연회색 같은 그런 느낌의 흰색인 것 같아요. 살짝 다르죠.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진짜 차이 나지 않아요? 색상은 둘째치고 이 구성, 크랭크나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그냥 C라인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딱 봐도? 그쵸? 뭔가 좀 허접해 보이죠? C라인 딱 보니까 이 전체적인 블랙으로 통일된 이 컴포넌트들이랑 얘를 딱 보면은 얘가 아무리 봐도 얘가 그냥 구형으로밖에 안 보이는 신기한 느낌이 들죠. 맨 처음에 2023년도부터 아마 브롬톤이 얘네들이 다 이제 블랙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핸들이나 핸들 C포스트나 뭐 포크나 C포스트나 다 이제 블랙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 뭐 은색? 실버색? 그게 조금 더 클래식하고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바뀌고 보니까 이게 더 고급스럽긴 해요. 보니까 뭐 이거 약간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블랙 색상이 고급스럽긴 해. 딱 봤을 때 얘가 딱 차이가 나죠. 딱 봐도 뭔가 올드해 A라인. 그리고 이 토끼기 변속 레버 보세요. 이거 진짜 언제냐 이거 썼던 게. 진짜 옛날부터 이거 썼었는데 거의 이거 10년 넘었을 거야. 10년이 뭐야, 10년 더 됐을 걸 이거 쓴지. 이 브레이크도 봐봐. 이 브레이크, 야, 이게 아직까지 생산한다는 것도 신기하긴 해. 이런 걸 그렇게 원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게? 그건 잘 모르겠네.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리고 이 쑥 들어간 핸들바, 이 구형 앰바, 제가 옛날에 브롬톤 탔을 때 제가 이걸 썼었어요. 이 핸들바 썼었어. 이 푹 들어가는 거. 그때도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핸들이랑 핸들 포스트랑 얘네, 이것도 보시면 지오메트리 때문에 이거 앞으로 좀 꺾어놨죠. 핸들바를 앞으로 이렇게 꺾어놨잖아. 얘가 뒤로 가니까 얘를 앞으로 꺾어놓은 게 보이죠. C라인 같은 경우는 얘가 이 핸들 포스트 자체가 꺾여 있다 보니까 이 핸들 자체는 그냥 약간 그렇게 많이 꺾어놓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이거 피팅할 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얘는 뒤로 이렇게 쳐져 있다 보니까 얘를 앞으로 해가지고 지오메트리를 맞춘 거고, 얘는 이 핸들 포스트 자체가 앞으로 약간 꺾여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모양이 된 거죠. 얘가. 그래서 이 폼만 봐도 A라인이랑 C라인은 그냥 구별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색상만 봐도 알긴 합니다. 흰색이네, 너 A라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뭐 급을 나누고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계급도 맨날 뭐 시계 계급도 뭐 30대 남자 회사원 연봉 이 정도면 평타치? 뭐 이러면서 맨날 놀잖아. 급 나누고 이러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게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다. A라인 샀다가. 그래서 A라인 타실 분은 그냥 타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또 뭐 이것저것 바꾸지 말고 괜히. 그러다 보면 그냥 C라인 사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타라. 진짜. 페달 정도만 바꾸고 이대로 그냥 타라.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뭐 할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C라인으로 가라. 이게 약간 그거예요. 자동차 살 때 풀옵션으로 사느냐, 나중에 사제로 뭐 오디오 달고 내비 달고 블랙박스 달고 하이패스 달고 따로 사제로 하는 거랑 이게 달라요. 제 값을 못 받아. 결국 A라인 튜닝해서 해도 그냥 C라인 사서 중고가로 내놓을 때 그게 차이가 있다고요. A라인은 제일 싼 거잖아. 그걸 사제로 뭐 튜닝해서 뭐 이거 바꿨어요 저거 바꿨어요 해봤자 잘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사람들 인식에 A라인이 저가형이라는 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이런 걸로 사셔야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또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죠. 뭐 오다가 뭐 파손이 됐다든가 뭐 업체가 어떻게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안 그런 업체를 이제 사셔서 구매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우려도 좀 있죠. 이제 해외 구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고가잖아. 이게 저가가 아니잖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거랑은 좀 틀리잖아요. 180만 원짜리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세팅 같은 것도 C라인은 이제 정식 발매품이라 가서 이제 다 세팅 해줄 거란 말이에요. 가서 구매하면. 그 문제 생겼을 때도 정비, 간단한 정비 같은 건 공짜로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 해주나? 보통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구매한 지 한 달 정도? 이 정도는 공짜로 봐주지 않을까? 뭐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뭐 변속이 잘 안 돼요 이러면 봐줄 텐데, 얘는 해외 구매라서 국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제품인 거죠. 트러블 생겼을 때 다 공임 다 주고, 초기 세팅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가서 또 돈 내고 받아야 되고, 그런 점도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얘를 살 거면 그런 게 있다. 와, 진짜 생각 없이 말하니까 말이 진짜 두서없이 나오네. 진짜 열받아. A라인 새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결착 방식도 다르잖아요. 결착 방식도 달라. 이렇게 급 나누기도 힘들겠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냐. 열받게 나눠놨어. 우리나라 현대차 뭐 옵션질 하는 거 뭐라고 할 게 아니야.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드는 거야. 항상 그렇잖아요. 아, 이거 살 바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또 A라인도 괜찮아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A라인이 나쁘다, 뭐 사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괜찮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 브롬토는 다 한 단계씩 이게 내려와야 돼요. 지금 현재 C라인도 올드해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 구성이, 이 C라인이 메인이잖아요. 사실 브롬톤의 스탠다드가 이 C라인인데, 이 C라인이 저는 이 메인 프레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얘 뭐 티타늄을 넣어라 이런 말은 안 해. 근데 C라인에 그 P형 드레일러가 달려있긴 해야 돼요. 이제 내장 기어를 스탠다드로 쓰면 안 돼. 그래서 C라인이 이제 A라인으로 내려가고, P라인이 C라인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P라인은 거기서 이제 티타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구동계 쪽은 P라인을 이제 기본으로 채택해줘야 됩니다. A라인은 어쩔 수 없이 뭐 내장 기어 쓴다고 해도 C라인까지 이제 내장 기어에다가 외장 2단 이런 걸로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거를 쓸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C랑 P는 티타늄으로 차이 낸다, 아니면 뭐 안장이나 이런 걸 좀 고급화 시켜준다든가. 구동계 쪽은 그래도 그 P라인 드레일러를 C라인에도 좀 넣어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계속 이렇게 가려나?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C라인도 비싸잖아요. C라인이 스탠다드인데 조금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상황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정도가 제가 A라인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를 또 개조해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프레임만 빼고 싹 개조하실 분은 뭐 사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일단 얘 형태가 다르잖아. 핸들 포스트가 다르잖아. 이것도 바꿀 거야? 여기다가 C라인 핸들 포스트 사서 끼울 겁니까?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색깔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C라인에 핸들 포스트 사다가 도색까지 해야 되잖아. 이 프레임이랑 여기랑 색깔 다르다고. 그거 도색까지 하면 도색 비용도 또 얼마야? 물론 뭐 블랙 사가지고 구해가지고 여기다 블랙 해가지고 끼우실 수도 있겠죠. 이거 검은색. 그럼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 그럼 그런 부품이 그게 잘 나올까? 애초에 파나 그 파츠를? 그걸 모르겠네요. 따로 파츠를 팔까? 팔아도 쌀 것 같지 않은데, 그쵸? 파츠 한번 볼까? 아니, 없을 것 같은데. 파츠, 바이크 파츠 없겠죠? 휠, 컴포넌트, 드라이브 트레인 어디서 구할 거야? 이거 중고로 뭐 구해서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수고를 끼쳐서 이걸 바꾼다? 그 노력과 시간과 그걸 들여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하는 거 그냥 이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A라인은 진짜 페달이랑 안장 정도만 바꾸고, 굳이 한다면. 근데 안장 바꾸려면 또 이거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게 타실 분을 위한 라인이 A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A라인도 좀 정식으로 수입을 해주던지. 그걸 안 해줘. 이것도 약간 외제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BMW, 벤츠 이런 건 국내 들어올 때 풀옵션으로만 들어온대요. 깡통 옵션을 안 들여온대. 국내 들여올 때. 그런 것도 좀 선택지로 넣어주지. 그런 비슷한 현상이 브롬톤에도 발생하고 있다. 왜 안 들여올까요? A라인 들여오면 잘 팔릴 텐데. 한 160 정도, 요 정도에 팔면 그래도 팔리지 않을까? 정식 수입품이면. 근데 해외 구매로 그걸 또 구매해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해.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좀 있어요. 항상 꼭 뭐 스포티파이 무료 플랜도 우리나라에만 없고, 유튜브 뮤직 무료 플랜도 우리나라에만 없고, 없는 게 많아. 우리나라 이상하게 약간 최저가 라인은 의도적으로 빼놓는 게 많아요.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거가 있겠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그러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주저리 말하는 영상이에요. 그런 게 있다. A라인. C라인 볼까요? C라인? 얘가 C라인이죠. C라인은 이제 색상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무슨 색상을 살까? 이것도 이제 고민해볼 만한 문제긴 합니다. 어느 색상을 살까?
요 범블비 레드 예쁘지 않나요? 범블비 레드가 아니지 옐로우지. 범블비 옐로우 예쁘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브롬톤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진바지 달린 모델을 안 팔아요. 보이시죠? 다 머드가드 달린 모델만 팔아요. 그리고 진바지는 따로 여기 액세서리 파츠에서 구매해야 돼. 근데 BB5에서는 달린 걸 팔잖아요? 이렇게 달려있는 걸 팔잖아요? 어떻게 파는 걸까 이거? 이것도 좀 궁금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안 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BB5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파냐고. 어떤 다른 루트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 혹은 BB5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진바지는 따로 산 다음에 이거를 끼워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다. 어느 쪽일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뭐 BB5 가서 이 진바지 달린 모델을 구매해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포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채로 팔까? 아니면은 포장은 여기 있는 포장으로 와서 BB5에서 진바지를 따로 달아주는 걸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안 파니까. 근데 BB5에서는 따로 팔잖아요. 진바지 달린 모델, 안 달린 모델 이렇게 파니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C라인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특수 모델이죠. 아카이브 에디션이랑 베어그릴스 에디션 이렇게 있고, 베어그릴스 에디션이 참 예뻐요. 색깔이. 그쵸? 뭐 이런 거 덤으로 주는 이런 가방도 바버백이라고 하나? 이것도 예쁘고, 보시면 컬러링이 참 예뻐. 색깔을 잘 뽑긴 해요. 브롬톤이. 그리고 요 국방색 컬러의 노란색 브롬톤 로고가 이게 정말 예쁜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베어그릴스랑 너무 안 어울려. 베어그릴스랑 안 어울린다기보다 베어그릴스가 하는 행동이랑 안 어울려요. 이걸 가지고 뭐 모험을 갈 수 없잖아요. 탐험을 못 가잖아. 계곡 무슨 험지 주파가 가능한 이런 모델이 아니라서. 어디다 쓸 거야 브롬톤을. 바로 망가질걸? 좀 타면? 베어그릴스가 타고 다니면 바로 망가질 거예요. MTB라든지 뭐 이런 류가 어울리지 않나? 베어그릴스에는. 그래서 뭐지 이 조합은 좀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울리지가 않아서. 색상은 예쁜데 베어그릴스가 하는 행동이랑 좀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 맨 앤 와일드인가? 그 프로그램의 취지 그런 거랑 좀 안 어울려서 조금 재밌었다 이게. 제품은 되게 이뻐요. 제품은 되게 이쁘고 한데 이 행동이랑 안 어울린다는 거죠. 이 베어그릴스도 진짜 잘생겼어. 원래 잘생겼는데 참 미중년으로 늙는 것 같다. 참 요 색상 조합, 약간 샌드 베이지 느낌이랑 이 모스 그린 요 색상의 조합, 국방색 느낌은 나는 샌드와 그린 요 느낌 조합 예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이브 에디션 요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라인이죠. 익스플로어냐 어반이냐. 어반은 뭐 신의 주행, 익스플로어가 모험. 그러니까 6단, 2단으로 나뉘는 거죠. 참 사람을 고민되게 만들죠. 이게 참. 나였으면 뭘 샀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내장 6단이냐, 외장 2단이냐. 근데 내장 기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타면서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 뭔가 되게 연비 안 나오는 자동차 탈 때 느낌 있잖아. 그때 느낌 좀 억울하잖아요. 연비 좋은 자동차 이런 거 보다가 연비 낮은 자동차로 가면은 뭔가 계속 좀 손해보는 느낌 이게 계속 있어요. 제가 M3L 탔었을 때도 그랬어. 아씨 이 속도가 아닌데 분명히. 제가 그때 다혼 자전거도 있었어요. 다혼 비테스였나 그게 있어가지고 비테스가 훨씬 잘 나가는 거야. 브롬톤이 훨씬 비싼데. 그러니까 엄청 억울한 거예요 진짜 솔직히. 브롬톤 타면서 아씨 뭐지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물론 브롬톤은 이제 감성으로 타는 거고 접히는 게 굉장히 훌륭하죠. 접히는 게 굉장히 멋있어서 집안에 이제 보관할 때도 좋고 브롬톤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탄 건데, 그래가지고 아씨 제가 지금 유사 브롬톤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걔는 이제 외장 기어라서 진짜 잘 나가요. 힘 손실이 없어. 근데 내장 기어를 선택하면 또 그게 있는데 그래도 이게 변속단의 폭이라는 게 6단이 있으면 또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이 나쁜 놈들이. 2단이냐 6단이냐 이걸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열받으면은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럼 P라인 가든가. P라인 가면은 400만원 넘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고, 제가 아까가 아니지 제가 저번에 봤던 그 영상에서는 제가 C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스펙을 거의 안 봤더라고요. 너무 얘가 스탠다드라서 그냥 얘는 거의 C라인은 비교 대상으로만 쓰였어. C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으로만 쓰였습니다. C라인은. 근데 사실 C라인이 별로 볼 게 없긴 해요. 그냥 디폴트라 비교 대상으로만 쓰이고 있다. 얘는 보면은 C라인에서 제가 산다면은 무슨 색상을 살까? 그래도 신상을 사는 게 좋긴 해요. 신상 오션블루 이것도 예쁜 것 같은데, 오션블루 약간 오묘한 색깔 같지 않아요? 이 오션블루가 그쵸? 되게 오묘한 색상이야 요 오션블루가. 신상이기도 하고 아웃 오브 스톡이네 벌써. 신상이라 그런가? 얘는 잘 안 나가네. 얘는 안 나갈 유즈라인. 그래서 이걸 색상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팔 걸 생각하면 잘 나가는 색상이 있어요. 레이싱 그린 같은 게 무난하게 잘 나가겠죠. 레이싱 그린 요게
국밥이죠, 국밥. 너무 무난하다 근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찾는다. 흰색 자동차 같은 거죠, 흰색 자동차. 이 소프트 그레이도 괜찮은데? 저 요 은색이 아니지, 그레이, 회색. 요 색깔도 괜찮고, 요 범블비 옐로우도 괜찮고. 이 범블비 옐로우가 싸네, 그쵸? 싼 걸 보니까 얘가 2023년 재고인가 보다. 근데 2023년이랑 2024년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없죠, 차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냥 신상이라는 것 뿐인가? 왜냐면 지금 아마 여기도 혼재돼서 팔고 있을 거예요. 혼재돼서 팔면은 스펙이 다 써놔요, 뉴 모델이라고. 여기는 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P라인은 있어요. 뉴 모델이라고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P라인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페달이 써있고 페달 뉴 모델이라고 써있어요. 페달이 아마 얘는 폴딩 페달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달이 폴딩 페달이라고 써있고, 뉴 모델부터는 QR 페달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브론즈 스카이랑 루나 아이스 얘네들은 QR 페달 들어갑니다 라고 써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9모델이랑 같이 팔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C라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겠죠. 아마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인터그레이티드 벨, 자전거 벨 딸려있다, 통합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P라인에 QR 페달 들어간 걸 보고 생각이 난 건데, 얘네도 이 페달을 접는 페달을 이 왼쪽만 접히는 페달이잖아요, 보통. 이것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요 페달 얘가 균형이 안 맞아요. 페달이 균형이 안 맞아. 얘가 왼쪽이랑 오른쪽이 균형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 왼쪽은 폴딩이 아니라서 무게가 다르잖아요. 폴딩되는 쪽이 무게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 차이가 느껴져요. 왼쪽 오른쪽에 페달링 할 때 느껴진다고. 그리고 아마 굴림성도 다를걸요. 얘 굴림성이랑 얘 굴림성. 그리고 얘는 무게가 있으니까 이 페달 돌아갈 때 미세한 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타보면. 그래서 보통 이거 교체를 많이 하시죠, 요 페달을. 프레임을 긁어버리는 문제도 있고, 무게 밸런스도 안 맞고, 뭐 무겁기도 하고, 물론 무겁기도 하고. 교체하는데 이 교체한 페달을 보통 A라인 타시는 분들이 가져가죠. 그리고 여기다 그걸 달죠. 개인 취향이겠지만 이 페달을 굳이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전 안 좋아하는 페달이고, 제가 브롬톤 탔었을 때는 뭘 달았었더라 그때? FD7인가 그거 달았었던 것 같은데, 아마 MKS의 FD7인가 하는 폴딩 페달을 아마 달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QR 페달을 쓰고 있는데 그냥 폴딩 페달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QR 페달이 좋긴 좋거든요. 모든 면이 좋은데 역시나 QR을 뽑았다 다른 데다 끼웠다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폴딩하는 게 편하긴 해. 근데 요새 알리 같은 데에서도 좀 싼 폴딩 페달 많이 팔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살 그런 거 리스트에서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는데, 한 2만원? 그 정도 하는 페달이 있어요. 접는 페달. 약간 알루미늄처럼 생긴 페달이 있는데, 그런 거 사서 달면 괜찮지 않을까? 페달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C라인이거든요. 여기 C라인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리어 샥이 P라인형이 들어있어. 이거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얘는 일반 브롬톤이 아니야. 전기 자전거 브롬톤이야. 요런 차이도 있다. 또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을래나? 좀 C라인은 그렇게 특징이 잘 없어서 그렇게 막 깊게 볼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이 리어 프레임이 좀 다르죠. 이 리어 프레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 이렇게 생겼잖아요. 노란색이 더 잘 보일래나? 아, 노란색은 없구나. 흰색이 잘 보일래나? 흰색으로 보자. 아, 똑같네. 어쨌든 여기 리어 프레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P라인은 이렇게 생겼죠. 뭐가 다르냐? 요게 있죠. P라인 전용 짐바지 달라고 요게 있죠. 치사하게. 그래서 요 경량 짐바지는 C라인에 못 단다. 아쉽게도 좀 치사하죠. 그래서 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P라인이 드레일러도 바뀌고 프레임도 살짝 바뀌고 개선된 부분이 좀 있고, 또 여기 스탑 디스크도 없어요. C라인에는 여기 달려있는데 P라인에는 스탑 디스크도 없다고요. 미드 스탑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개선점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메인 스트림으로 올라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메인 스트림으로. P라인의 요 형태가 티타늄을 넣어달라는 말은 안 해. 스틸 프레임이라도 되니까 요 전체적인 구동계라든지 리어 프레임 디자인이라든지 요런 걸 가지고 얘가 기본적인 C라인으로 내려와야 된다. C라인도 구형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게 몇 년 된 시스템이야. 얘가 조금 변경이 돼야 돼요. P라인은 너무 비싸가지고 얘가 메인 스트림이 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와야 돼요. 요게. 요 구동계나 이런 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요 시스템이 메인 스트림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건 좀 바꿔주자, 진짜. 인간적으로. 대신 C라인은 외장 3단, 한 외장 3단 모델로 C라인은. 대신 P라인은 외장 6단, 5단, 6단 이 정도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티타늄도 달고. 그렇게 하면 차이 날 수 있잖아. 그래서 C라인도 좀 바뀌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올드하다. C라인도 진짜 지금.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이거 이 플라스틱 바퀴 이것도 좀 어떻게, 저가 예전에 브롬톤 탔을 때 진짜 경악을 했어요. 이거 진짜 안 굴러가가지고 경악을 했는데 이걸 그걸로 바꿨죠. 그때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것도 없었어서 그때는 이제 인라인 휠을 꼈어요. 인라인 휠을 끼고 또 여기에 맞는 나사가 없어가지고 막 철물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나사 길이나 규격이나 이런 거 맞는 거 찾아가지고 막 끼고 했거든요. 고생했어. 근데 지금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요새는 막 있잖아, 뭐 벨로행인가 브롬 바컨가 이런 데서 막 나사 이런 것도 다 팔더라. 좀 구하기가는 좀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바퀴는 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C라인도 좀 혁신이 필요하다. P라인 잘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C라인으로 가져옵시다. 가격도 비싼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쓸 거야. 요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C라인. 그리고 내장 6단이냐 외장 2단이냐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타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건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타보고 납득이 가능하면 6단이 좋죠. 납득이 가능하다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억울해나, 내 힘 돌려줘, 이러면 이제 외장 2단으로 가셔야죠. 여기까지가 이제 C라인이다. T라인 뭐죠? T라인도 아까 C라인 보면서 뭐 대충 얘기했는데 얘도 조금 약간 언밸런스 하긴 해요. 프레임은 스틸인데 여기만 티타늄이다? 놀리는 거 아니지? 여기만 티타늄 썼다고? 좋긴 좋은데 좀 그렇잖아. 이것도 좀 재밌어요, P라인도. 많이 바뀌긴 했죠. 그래도 이제 이게 기본 모델이 돼야 된다, P라인이. 상위에서 놀지 말고 네가 아래로 좀 내려와줘야 된다. 이 얘기는 다 했죠. 보면 여기 도급항도 달려있어. 4단 변속하면서 얘네도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바이크스나 이런 애들은 똑같은 P라인형 드레일러 쓰는데 걔는 7단 변속이 되잖아. 근데 얘네는 4단밖에 안 되잖아. 뭐 브롬톤이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얘는 이제 브롬톤이고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변속 트러블이 없게, 접었을 때 문제 없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스프라켓 간격 최대한 이탈 안 되게, 최대한 어떻게 문제 없게 이러려고 세팅을 한 거고, 바이크스나 이런 애들은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공격적으로 세팅을 한 거죠. 7단으로 하고 다단화하고 해가지고 7단 변속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 그렇지만 4단은 좀 아쉬워요. 아무리 그래도 5단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최소한 4단은 좀 그래. 가운데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가운데가 없잖아. 5단만 돼도 가운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브롬톤 그 C라인 2단에도 좀 별로인 게 그거예요. 가운데가 없어. 2단이면 빠른 거 아니면 느린 거잖아. 그 두 사이에서 놀아야 된다고요. 뭘로 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4단이면 가운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5단이면 한 3단 놓고 타면 될 것 같은데 4단이면 좀 애매하잖아요. 얘도 한 최소 5단까지는 좀 줬으면 좋겠다. 조금만 늘리자, 한 단만 늘리자. 그래도 5단으로 가자. 4단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또 뭐 특별하게 말할 게 있었나? 이 P라인의 힌지 클램프가 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파츠 팔더라고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파츠를 팔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그 P라인에 쓰는 힌지 클램프 이걸 팔더라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어드밴스 롤러도 팔고 어드밴스 롤러 프레임도 팔고 이렇게 팝니다. 근데 야 이게 75파운드야? 10몇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힌지 클램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번개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P라인에 쓰는 거. 이건 C라인에도 호환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이거를 75파운드라는 기절할 것 같은 가격에 팔고 있다. 물론 요것만 파는 건 아니라서 세트로 리어 프레임 클립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비싸죠, 사실. 그래도 비싸고. C라인에서 쓰는 힌지 클램프는 안 파나 보네요. 여기 없네. 신기하네.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안장이 피직 안장을 쓰고 있죠. 피직 안장. 근데 어차피 이거 있어도 브룩스로 교체하실 거잖아요. 좋은 걸 넣어주긴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브룩스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피직 안장을 넣어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정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컨티넨탈 컨택트 어반 타이어가 이제 P라인에 들어가죠. 얘가 성향이 거의 슈발베 마라톤 레이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성향은. 적절히 펑크 방지되면서 적절히 여행도 다닐만 하고 적절히 트레드도 있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얘도. 근데 그래도 P라인에 들어갔으니까 좀 더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보다는 살짝 윗등급이겠죠?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넥스트 레벨 프레임, 다음 세대의 프레임이래요. 그 다음 세대의 프레임을 좀 C라인에도 적용시켜줘라. 티타늄은 필요 없으니까 티타늄은 필요 없고 스틸로 해가지고 좀 줘라. 파편화되면 재고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C라인 재고, P라인 재고 이거 얘네 부품들 또 따로 해야 되잖아. 싫잖아. 그러나 시켜가지고 합시다. 좀 그게 이제 브롬톤에게 드리는 부탁이다. P라인에 관련된 건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예. P라인에 대한 생각, 배고픈 거보다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주절주절 말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거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안 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T라인 가보죠. T라인은 사실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못 살 텐데. 두 가지가 있죠. 싱글 기어 모델, 4단 기어 모델.
두 가지가 있고 얘는 진짜 가볍다. 7.45kg면은 진짜 좋다. 얘가 T라인의 어반. 제가 100만 유튜버 되면은 이거 사가지고 언박싱 리뷰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딱 봐도 그냥 비싸 보이죠 그냥. 그쵸? 자전거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비싸 보여. 아닌가? 나만 그런가? 일단 비싸 보이는데 얘는 그냥 딱 봐도 얘 보면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혼의 뮤 SLX라고 있어요. 그거의 느낌이 좀 나. 뭐 디자인이 똑같진 않는데 요게 이제 다혼 뮤 SLX거든요.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 요 디자인이 비슷한 건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괜히 그랬다. 별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카본 포크가 굉장히 존재감 있지 않습니까? 요 카본 포크 요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A라인, C라인, T라인 그쪽 프레임만 보다 보니까 요 티타늄으로 된 요 프레임에 살짝 두꺼워진 요 느낌도 상당히 이질적이야. 물론 어쩔 수 없죠. 물성이 달라지잖아. 스틸에서 티타늄으로 가니까 좀 물성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구조적으로 좀 변경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신기하고. 아 그리고 아까 P라인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는데 요 이지 휠도 요 바뀐 이지 휠 이것도 그냥 C라인에 좀 넣어주지. 이것도 얼마 한다고 이거 개 허접한 그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바퀴 넣어주지 말고 요 정도는 좀 넣어주자. 인간적으로 이거 호환은 되겠죠. 이거는 C라인이랑 혹시나 이 너트 규격도 다른가?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얘가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요 핸들바 요게 묘하게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기존의 엠바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얘가 더 라이저바 같은 형식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거 같아. 바이크스에도 약간 라이저바 같은 형식의 모델이 있었는데 고를 수 있었거든요. S바 타입, 라이저바 타입, M바 타입 고를 수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해. 근데 요 핸들 포스트 체결 부위 쪽으로 가면서 두꺼워지죠. 여기가 이것도 이제 티타늄으로 가면서 변경된 점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신기하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슈퍼라이트 카본 한 장을 주죠. 여기에는 브룩스 안 어울릴 것 같아. 요 디자인에는 그냥 이 안장을 쓰든가 다른 뭐 스페셜라이즈드 안장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에 브룩스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벼움이 무게인데 얘가 7.9kg 그 무게가 최대의 강점인데 그걸 버리고 브룩스를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죠. T라인에는 쓰는 거 아니다. 브룩스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그 M31 탔을 때 브룩스 썼었어요. B17인가? 검은색 썼었는데 사실 간지 때문에 쓴 거죠. 처음에는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의외로. 근데 아주 편한 것도 아니고 가죽이라서 또 관리해줘야 되고 비 맞으면 안 되고 무겁고 전립선 그것도 보호도 안 되고 요즘은 뭐 새로 나왔지만 B17 같은 경우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진짜 디자인 하나로 타는구나 브룩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도 쓰면서. 그런데 T라인에는 그런 걸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P라인까지는 그래도 뭐 써보자 이런 느낌인데 T라인에 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혹시 T라인에 브룩스 쓰는 용자 이런 분은 없겠죠? 카본, 티타늄 그걸로 이게 완전 도배를 하는 거잖아. 카본이랑 티타늄으로. 그러니까 800만 원이 넘지 얘가. 이거를 사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부자거나 부자여도 안 살걸? 관심이 없으면? 누가 800만 원을 넣겠어요 이거에. 로드 자전거도 아니고 로드 자전거는 뭐 빠르다라는 무기라도 있지만 얘는 그런 무기는 없잖아. 물론 빠르겠지만 일반 모델보다는 바퀴도 슈발베 원 쓰고 하니까. 근데 뭐 다른 브롬톤과 비교해서 빠르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빠른 건 아니잖아요 얘가. 그럴 바에야 그냥 뭐 C라인이나 P라인 사고 남는 돈으로 미니 스프린터 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죠. 얘보다 빠른 자전거 싸면서 빠른 자전거가 진짜 수백 대는 될 텐데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브롬톤식으로 접히는데 이 정도 무게다. 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브롬톤이 말로는 뭐 연계가 편하다 하지만 의외로 무겁거든요. 은근히 접어서 이동하기는. 그래서 이제 끌바를 하는 거잖아요. 끌바도 하고 이지휠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접어서 끌고 다니기 편하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들고 다닐 때 무게가 더 가벼웠다면 그럼 더 좋겠죠. 왜냐면 은근히 계단 같은 걸로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결국은 들어야 되는데 그때 좀만 가벼웠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T라인이었다면 얼마나 가벼울까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리고 요거 진짜 열받아. 요거 P라인이랑 T라인에서만 해주는 요 차별 QR 페달 꽂는 이곳 이거 만들어준 거. 원래 A라인, C라인 이런 거 사면은 페달 홀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제 빼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 시사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그리고 T라인은 여기가 뻥 뚫렸다. 이거 뚫린 거 맞죠 여기? 그쵸? 이런 것도 하나의 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저 솔직히 하나 실망한 게 이 프론트 캐리어 블럭 이것도 난 카본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어. 이거 카본으로 안 만들어주더라.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더라. 이것도 좀 해주지. 카본 프론트 캐리어 블럭으로 해주지. 그럼 내가 인정하려고 그랬어. 이거 안 해줬다. 진짜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까요? 들 수는 있겠지. 근데 정말 이렇게 가볍게 들 수 있느냐?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
일반적인 모델보다 거의 4-5kg가 가벼운 거죠. C라인 진바지 달린 모델이 거의 12kg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거의 4-5k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면 이제 엄청 큰 거죠 사실. 카본, 티타늄, 카본, 티타늄 이걸 도배를 해놨으니까 비싸야죠. 어쩔 수 없지. 요 정도가 T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뭐 내가 뭐 별거 있었나? 얘기하면서 잘 모르겠네요. 별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얘기한다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 P라인 이렇게 있잖아. P라인만 이상하게 이 진바지 달린 모델 이렇게 구별해놨어. 물론 BB5에서는 다 이제 섞어서 팔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P라인만 따로 진바지 있는 모델을 따로 해놨다. 근데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보시면 없는 거는 9.99, 있는 건 0.2. 얘 실질적으로 10kg잖아. 9.99니까 10kg라고 치면 10대 10.2니까 200g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 진바지가 한 200g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A라인, C라인에 쓰는 그 진바지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뭐 브롬톤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있을 텐데 그냥 파츠에서 한번 봐봅시다. 얼마 하는지. 파츠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뭉탱그리로 돼 있어서 무게가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얘가 무게가 1.74kg?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머드가도 있고 이래도 이게 1.74kg라고? 배송할 박스의 무게 아닐까 이건? 그렇죠. 이게 1.74kg는 아닐 것 같은데 요 진바지, 요 구형 진바지 무게만 얼마일까? 좀 궁금합니다. 얘가 1.74고 요 어드밴스 롤러 프레임 킷 얘는 몇 킬로일까? 1.28kg네. 한 500g 가볍네요. 그러니까 500g 얘보다. 얘도 이제 머드가드 들어있고 하니까 구성 자체는 비슷한 거죠. 아까 거랑. 근데 500g 차이 나네. 그 정도로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 머드가드 무게나 이런 게 감량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롬톤도 이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선택지가 없었던 예전이랑 좀 달라요. 지금은 선택지가 많이 늘어났잖아. 제가 유사 브롬톤 이런 걸 자주 다루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유사 브롬톤이 없었을 때 아니면 막 나왔을 때 360 막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브롬톤을 탔을 때도 항상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야, 이 폴딩 시스템 정말 편하긴 한데 너무 구성이랑 가격이 좀 말이 안 된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360가 나왔어 당시에. 근데 360는 좀 너무 허접했어요 당시에. 진짜로 처음 나왔다고 해서 진짜 드디어 브롬톤 유사 브롬톤 나오는구나 해서 딱 봤는데 퀄리티가 너무 별로인 거야. 뭐랄까 너무 당연히 짝퉁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특유의 명백한 하위 호환 느낌? 당연히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상위 호환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브롬톤에서 못했던 건데 유사 브롬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란 게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다단화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이 진짜 좋아요. 제가 요새 막 유사 브롬톤 소개하고 하는 것도 애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고 가성비가 진짜 좋아. 그래서 막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나였으면 이거 살 텐데. 나였으면 이거 꼭 살 텐데. 제가 유튜브에서 해드리는 거는 대부분 나도 사고 싶거나 나도 샀거나 하는 것들밖에 없어.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거를 소개시켜드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였으면 이거 살 것 같은데, 사고 싶은데,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걸 이제 보통 소개시켜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뭐 도토리, 올리 에어, 뭐 바이크스, 시티 이런 애들 진짜 다 가성비 좋고 브롬톤이랑 비교하면은 미안하지만 너무 좋아요. 걔네들이 가성비나 이런 게 말도 안 돼. 브롬톤이란 걸 제외하면 이 브랜드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저도 브롬톤 옛날에 타봤고 하니까 굳이 또 뭐 브롬톤 뭐 그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건 없어요. 별로. 그런데 브롬톤도 좋아지길 바래요. 왜냐면 서로 이제 경쟁해서 발전하면 좋잖아요. 브롬톤도 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을 좀 해서 바꿔서 언제까지 이 C라인, A라인 이걸로 옛날 걸로 할 거야. P라인이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이제 P라인의 그 구성, P형 드레일러, 그리고 리어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파츠가 바뀐 것들, 리어 경량 진바지, 경량 머드가 이런 거 채용하고 C라인 그렇게 가고 P라인은 이제 고급형도 있어야 되니까 P라인은 티타늄 넣고 더 다단화로 가고 C라인은 한 3단, 5단 이 정도 해주고 P라인은 뭐 7단 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브롬톤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야, 역시 그래도 브롬톤이다. 진짜. 브롬톤이 괜히 브롬톤이 아니야. 역시 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됐으면 좀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브롬톤에서 못하는 걸 다른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롬톤도 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브롬톤이 정말 와 진짜 이거 명품이다.
브롬톤 붙어 있어서 명품인 게 아니라 진짜 자전거가 명품이고 좋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이런 걸로 변속이나 이런 걸 잡아냈어. 더 혁신된 구조를 만들어냈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주저리 오래 떠들었는데 이 정도가 제가 이제 브롬톤 각 라인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차이점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는데 이 오랜 브롬톤에 관련된 주절거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재밌으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